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류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순서는 일단 교류 회로, 그 다음 단계는 삼상 교류 회로, 그 다음에 비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교류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연파 교류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자, N극, S극이 영구자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안에 도체를 하나 원통에다 감아놓고 이놈을 반시의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한 사이클을, 한 주기를 돌린다. 이것을 뭐랍니까? 원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도체가 자기 내에서 원운동을 할 때, 그럼 원운동을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도체 자속의 변화가 생기겠죠? 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계속 미치는 힘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자속의 변화는 뭡니까? 자속을 끊는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속을, 예를 들어서,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아주 작은 날파리가 비 속에 가만히 있으면 비 사이에서 그냥 있겠죠. 근데 그걸 옆으로 가면 뭡니까? 비를 맞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로 비를 맞느냐는 소리죠. 자속을 어떻게 끊느냐고 생각을 하시면서 상상을 하시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도체에 뭡니까? 자속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뭡니까? E는 마이너스 N d 파이 dt라는 이런 역기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전력이 생긴다. 됐나요?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전력은 뭐에 발생합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유도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간다면은 0도일 때는 얘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죠. 90도일 때는 제일 많이 끊겠죠. 그 끊는 크기에 따라서 기전력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90도에서 최대가 되고 270도에서 마이너스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360도 원위치 돌아오고, 이것을 한 주기 동안 이런 곡선을 그린다. 이걸 뭐라 하느냐? 이 기전력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왼쪽 식입니다. E는 Vm sin 시타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무슨 하나 우리말로 정현파 교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현파 교류라고 합니다. 영어로 사인 웨이브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게 정현파의 아주 기본적인 식이다. 그러면 E는 뭐냐? 스몰 E는 뭐냐? 스몰 E는 항상 변할 수 있는 값, 순시값을 스몰 E로 표시합니다. 소문자 E로. Vm은 뭡니까? 전압 기전력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거죠. 90도일 때. 사인 시타는 이 곡선을 표시하는 식이다. 이 함수다 말이에요. 됐나요? 이것은 무슨 함수라고?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럼 위에 그림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달라지느냐? 자, 밑에 그림 보십시오. 밑에 그림 보면은 이게 0도일 때는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0도일 때는 뭡니까? 0도일 때는 자속을 못 끊죠.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끊을 수 있을 거다. 그죠? 마치 비를 내리는데 옆으로 가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보시고 좀 지나가 봅시다. 자, 우리가 각도를 나타낼 때 지금까지 나타낸 거 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0도, 맞아요?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좀 전에 그림 보셨죠? 그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을 도수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해. 어쨌든 고민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 그거를 도수법은 몇 도 하죠. 단위가 몇 도로 하죠. 그런데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호도법은 뭐냐면은 요 호도라는 거는 뭐냐면 요 라디안을 나타내는데 단위를 1라디안이라는 것은 원호의 길이 있죠. 원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을 때의 각도를 1라디안을 하자. 그럼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입니까?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럼 원호의 길이하고 r하고 같을 때를 1라디안 하면 총 360도는 호도법으로 몇 도입니까? 몇 라디안입니까? 2파이 라디안이지. 왜?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하면 0도일 때는 얼마입니까? 0도 같은 0도. 2파일 때는 360도일 때는 2파이. 그럼 반으로 180도일 때는 파이. 180도의 반이면 2분의 파이. 270도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0도일 때 계산해 봐야 되겠네. 180도의 파이니까 30도면 6분의 파이. 45도면 4분의 파이. 60도면 3분의 파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도수법, 호도법입니다. 그리고 각도에 대해서 라디안도 알아야 되고 각도와 라디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간단히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식을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x는 어떻게 되냐? 180분의 파이 곱하기 시타 도다. 요 공식을 여러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오른쪽 표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활용하다 보면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메가는 오메가는 2 파이 n 라디안 퍼 세컨다. 뭐냐? 각속도다 이지.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라는 뭡니까? 직선속도죠. 직선속도. 그러면은 직선속도인데 n을 한 사이클당 1초당 1세컨 n은 초당 몇 사이클을 도느냐를 n이라 합시다. 몇 주기를 도느냐를 n이라고 합시다. 초당 회전속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한 바퀴 돌면 몇 라디안입니까? 2파이 라디안이죠. 그러면 초당 도는 속도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초당 몇 바퀴를 도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몇 라디안을 도는 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라디안 퍼 초로 나타내서 퍼 세컨으로 나타내서 이것을 오메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주의 길이라는 것도 2파이 r이면 파이는 뭡니까? 무리수죠, 무리수. 이거는 3.14155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약을 말하는 뜻이 정확하게 얼마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속도를 도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속을 많이 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속도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다. 이제 이 직선 속도가 얼마냐 표시할 수 있지만 원으로 돌아갈 때는 정확한 표시를 나타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초당 몇 도를 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속도를 표시할 수 있다. 그걸 뭘 한다? 각속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기호는 오메가,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시하면 2파이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나요? 단 n을 뭐라고? 초당 몇 사이클을 도느냐? 라운드 퍼 세컨으로 표시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타는 어떻게 되면 시타는? 각도 시타는? 각도라는 것은 뭡니까? 0도에서 30도로 갔다가 45도로 갔다가 60도로 갔다가 90도로 갔다가 180도로 갔다가 270도 360도 한 사이클 돈다고 시타를 얘기를 할 때는 시타는 뭐하고 같아요? 결국은 시타는 각도라는 것은 결국 시간 개념이다 이제. 얼마나 돌리면은 얼마나 가면은 속도가 얼마나 가면은 몇 도까지 도느냐? 각속도로 계산하면 된대. 됐나요? 그래서 시타는 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오메가에다가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라디안으로 표시될 각도가 될 것이다. 됐나요? 오메가가 각속도잖아.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야? 각도가 되겠지. 그래서 오메가하고 시타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E는 예를 들어 E는 Vm sin 시타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E는 또는 V는 스몰 V를 합시다.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Vm은 V의 최대값 V, E는 기절적, V는 그냥 전압이니까 같이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메가는 뭡니까? 각속도, T는 시간. 반드시 이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주기.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 위에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한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가 한 사이클을 딱 지나는 거죠. 그걸 주기라 그럽니다. 그 주기는 정연파 교류가 정연파를 일단 얘기합시다. 뭐 다른 것도 주기가 있지만 일단 정연파 교류를 기준으로 교류가 1회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호는 t가 되고 단위는 초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파수는 뭐냐? 여러분 많이 하는 주파수는 뭐라 그래요? 헬츠라 그러죠. 주파수라는 얘기는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 수, 주기수를 주파수로 합니다. 기호는 F5, 단위는 헬츠인데 뜻은 뭡니까? 사이클 퍼 세컨하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게 위에 오른쪽 그림이 있죠. 그럼 오른쪽 그림은 몇 주기를 돌았습니까? 1초 동안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 돌았죠. 그럼 4사이클이네.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4헬츠네. 4사이클 퍼 세컨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는 결국 뭡니까? 사이클 퍼 세컨이니까 주기와의 역수죠. t분의 1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는 2파이가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에다가 주기를 나눠주면은, 맞죠? 나눠주면은 2파이 f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식도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주기가 무슨 뜻이냐,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베이스가 되는 식들입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위상과 위상차를 얘기할게요. 일단 진상, 지상, 동상이 있는데, 동상이라는 것은 위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똑같다는 얘기. 위상이 똑같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 보면 그림이 있고, 이제 기계적으로 얘기입니다. N극, S극이 있으면 그 자기의 내 도체를 있는데, 도체 A와 B가 똑같다면 뭡니까? 위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A와 B가 다르다는 것은 A가 먼저 기전력이 생기면 B가 따라와서 어느 시타만큼 돌아온 다음에 기전력이 생긴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A에 비해서 B는 위상이 늦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 지상이랍니다. 됐나요? 지상이랍니다. 그 다음 만약에 B 말고 A보다 앞에 한 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A가 기전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먼저 기전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걔가 항상 A보다는 빠를 거다. 이제 그거를 진상이랍니다. 요런 정도로 다시 위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연파의 특정 시점에서의 각도 위치를 위상이라 그럽니다. 됐나요? 그다음 위상차는 두 정연파 신호간의 각도의 차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각도나 또는 도수법이나 또는 라디안으로 표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그럼 그거는 식을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V는 Vm 사인 오메가 T 맞아요? 오메가 T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럼 뭘로 표시합니까? 다시 한 단계 더 나가면 오메가 T를 2파이 F로 오메가를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죠. 2파이 FT 플러스 시타. 플러스 시타는 뭐야? 위상이 빠르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시타는 위상각이 마이너스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상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뭔 얘기냐면 다 보시다. 어떤 V가 0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타가 0이라면 T가 0일 때는 0초일 때는 0이죠. 그러나 플러스 시타가 있다는 뭡니까? 이미 0일 때도 일반적으로 어느 시타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걔가 앞서는 거야. 되셨나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순식값과 최대값.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순식값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순식값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순식값이라는 것은 소문자의 알파벳을 씁니다. 예를 들어 V, 전압을 얘기할 때는 직류를 얘기할 때 대문자라 했죠. V, I 맞아요? 근데 지금은 소문자라면 왜? 소문자는 순식값을 표시할 때 소문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왜냐면 순식값이 뭡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이 말이지. 됐나요? 그래서 V는 Vm sin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는 Im sin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겠지.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값과 실효값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평균값은 뭐냐? 평균값은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위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반 사이클을 생각할 때 정연파의 2분의 1 주기에서 이 정연파 반 사이클의 넓이하고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 하는 A, B의 요 값을 뭐란다? 평균값이라고 한다. 이것은 원래 적분 개념이에요. 면적은 적분 개념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된다.
그럼 이것을 적분을 해서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V 에버리지는 평균값은 뭐 적분식은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8분의 2 VM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식을 풀면 이 푸는 방식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0.637 VM 최대값의 0.637배가 된다. 그럼 뭐야? 이 곡선의 면적이나 이 직선의 사각형의 면적이나 같아지는 시점이 0.637 VM이다. 이거지. 됐나요? 이것을 평균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실효값은 뭐냐? 실효값은 자,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죠.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실효값은 동일한 저항에다가 직류를 걸었을 때 소비하는 저항과 전력과 교류를 걸었을 때 소비하는 전력이 같을 때의 직류 전류의 크기를 실효값이라 하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뭡니까? I 실효값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 적분한 값은 루트 2분의 IM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류를 실효값 하면 그게 약 하면 0.707 IM이 된다. 그래서 V나 I나 평균값은 얼마? 0.637 V고 실효값은 얼마? 0.707 V고 또 전류의 평균값은 얼마? 0.637 I고 실효값은 얼마? 0.707 I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복소수를 잠깐 얘기할 건데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복소수. 지금 이 크기가 계속 달라지는 것을 벡터는 뭐야? 크기와 방향을 같이 표시한 것을 벡터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소수 개념으로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라는 것은 수에서 가장 큰 단위가 복소수죠, 그죠? 그걸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텐데 밑에 거 먼저 볼까요? 자, 복소수라는 뭐 뜻이냐? 자, A 도트 A 이렇게 표시하면 A 는 A 플러스 JB다. A는 실수고 JB는 뭐야? 허수다. 허수라는 건 뭐냐? 허수라는 것은 X축, Y축이 있을 때 오른쪽 축이 가로축이 실수라면 세로축은 허수로 표시를 합니다. 허수는 실제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수가 아니고 실제로는 눈에 보일 수 없는 그런 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이것은 J제곱 마이너스 1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숫자는요. 실수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을 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근데 J제곱 마이너스 1이다. 다시 한번 J는 마이너스 루트 1이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의 조합으로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1, 2, 3, 4도 다 복소수에 포함되죠. 단지 허수가 없는 복소수다. 그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뜻은 뭐냐? 이런 뜻. 지금부터 이제 삼각함수를 얘기할 겁니다. 요게 결국은 삼각함수. 자, 오른쪽 그림 간단히 보세요. 이것은 제가 부록에 다 쓰려놨는데 그것을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전제하에 삼각함수 있으면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A는 실수, B는 허수죠.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시타는 어떻게 돼요? 삼각함수 시타는? 탄젠트 시타는 뭡니까? A분의 B죠. 그래서 시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라는 거. 그런 전제 조건에 하여서 A-는 A 플러스 J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소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제 설명을 한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하고. 그럼 요걸 직교좌표법이라 그래요. 직교좌표법. 직교좌표에서 나타내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표시하는 방법이야. 이것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있어. 왜? 같은 요 A라는 A 플러스 JB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A라는 거. 얘는 크기는 A고 각도는 시타야. 그러면 A점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것을 극좌표법이라고 해요. 극좌표.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삼각함수법으로 표시할 수 있어. 이건 이미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부록에 있는 겁니다. 크기는 A고 실수는 코사인 시타고. 왜?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시타는 A분의 라지 A분의 스몰 A가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그래 코사인 시타고. 또 허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J 사인 시타가 된다. 그죠? 그걸 왜 그래 되는지도 이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부록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A는 입실론의
플러스 마이너스 J 시타성이라는 것, 요것은 전기 기능사에서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소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것을 세 가지로 어떻게 직교좌표로 또는 극좌표로 또는 삼각함수로 항상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이건 실제로 문제도 나오고 이걸 할 수 있어야 교류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뭐 포함됩니까? 결국 복소수와 삼각함수가 믹스된 거죠. 그것을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면은 이게 교류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조금 공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복소수의 벡터 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시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 im을 뭡니까? 루트 2i를 표시할 수 있겠죠. 왜? im이 최대값이라면 i는 뭡니까? 시료값이단 말이에요. 루트 2i sin 오메가 t 플러스 시타인데, 그래서 복소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극좌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i의 크기는 i고 각도는 시타다. 그러면 이 전류를 정확하게 벡터로 복소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전기에서는 이 i를 최대값으로 안 하고 시료값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 더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i든 v든 식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im이라는 이 식은 뭡니까? 항상 최대값을 말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시료값으로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루트 2를 나눠준 값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복소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복소수의 연산도 간단한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교류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원 회로, 무슨 회로들이 복소수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럼 복소수를 하려면 뭐 회로가 하나만 있겠어요? 전원이 하나만 있겠어요? 부하가 하나만 있겠어요?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직열도 될 수 있고 병렬도 될 수 있고, 또 전력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해줘야 되겠죠. 전압도 복소수, 전류도 복소수.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기본식이 복소수의 연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소수 A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직교좌표법으로 해서 그냥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덧셈, 뺄셈. 어떤 식이 나왔을 때 덧셈, 뺄셈의 공식을 대면 복소수 되면 반드시 직교좌표로 변환시켜서 하시는 게 가장 쉽다는 거지. 됐나요? 곱셈 나눗셈 보세요. 곱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복소수 A하고 B를 곱셈을 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극좌표로 바꾸면 A는 A' 크기는 A고 각도는 시타1이다. 됐나요? B는 B' 크기는 B고 각도는 시타2다.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실수끼리 곱합니다. 곱하고 각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나눗셈 볼까요? B분의 A다. 그러면 뭐야? B는 크기는 B고 각도 시타2고 A는 크기는 A고 각도는 시타1이라 하면 이거는 실수로 나눠주고 각도를 빼주면 돼.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물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일단 극좌표로 바꾸시라고. 바꿔서 곱셈은 실수를 곱하고 각도를 더하고 그 값이 결론값이야. 나눗셈은 실수를 나누고 각도를 빼주란 말이지. 그러면 극좌표로 표시된 값이 나온다. 얼마나 쉽습니까? 꼭 이것은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류 전류에 대한 RLC의 작용을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자, 우리가 직류를 하면 뭡니까? V는 IR, I는 R분의 V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류라는 것은 뭡니까? 다 복소수로 된다, 그지? 전압도 복소수, 전류도 복소수로 된다고. 또 저항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복소수로 된다고. 그러면 다 복소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압과 전류와 임피던스, 저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항만의 회로, 저항만 가지고 여러분 그림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직류를 거는 게 아니고 저항만 연결한 회로에서 교류 전압을 건다. 교류 전압을 어떻게 할까? V는 VM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을 건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파수가 F라고 할 때,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표시하면 어떻게 돼? 루트 2v 사인 오메가 t의 그런 교류를 걸었다, 그죠? 됐나요?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i는 어떻게 합니까? i는 r분의 v죠? r분의 v. r이라는 것은 실수기 때문에 이건 복소수 개념이 없어. 크기가 무조건 r이야. 됐나요? 그리고 위에 v는 뭡니까? v를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r분의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다, 그죠? 그래서 자, 루트 2v 사인 오메가 t인데, 오케이, 요거를 r분의 v를 i의 실효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크기는 i고 각도는 몇 도입니까? 0도죠. 위삼각은 0도죠. 플러스 시타 마이너스 시타 없죠. 위삼각은 0도죠. 그러니까 v를 저항값에다가, 그러니까 순수한 r이 있는 저항에다가 r만의 회로에다가 전압을 가해도 전류의 값은 위삼각이 변하지 않는 동일한 정연파가 나온다. 단지 크기는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r분의 v를 실효값 i라고 라지 i라고 감안을 하면은 Z는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 Z는 i의 각 0도다. 맞아요? i분의 v니까. 또 분모는 v의 각 0도다. 이렇게 복소수를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좀 전에 교육했던 것처럼 받았던 줄 i분의 v 실수를 나누셈 하고 뭡니까? 윗삼각은 0도다. 됐나요? 그래서 각은 빼줘도 0도에서 0을 빼면 0도니까. 그래서 i분의 v가 뭡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 r이다. 크기는 r이고 각도는 0도다. 이런 임피던스가 나온다 이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설명을 해놨지만 지금 제가 임피던스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R이 있고 G가 있잖아요. R이 뭡니까? R은 저항, 레지스턴스. G는 뭡니까? 저항의 역소, 컨덕턴스. 그래서 그거를 복소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R 대신에 Z를 표시합니다. Z.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가 혼합된 수를 복소수로 해요. 임피던스도 혼합된 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Z라 그래, Z. Z는 임피던스라 그래. Z는 뭐야? R 플러스 JX로 나타납니다. JX. 그래서 R은 저항, 레지스턴스. JX는 뭡니까? 허수는 리액턴스라 그래요. 리액턴스. 좀 이따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거 Z 대신 Y를 씁니다. Y는 어드미턴스라 그래요. Y는 G 컨덕턴스 플러스 J, B. B는 뭡니까? 서세턴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임피던스, 저항을 그냥 순수한 R만 없을 때는 Z를 임피던스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직교좌표, 실수와 허수 측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청색은 어떻게 됩니까? V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이런 크기로 집어넣었죠. 그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통하면 전류는 크기는 좀 작아지지만 어차피 같은 위상이 똑같죠, 그죠? 같은 위상으로 루트 2 R분의 V 사인 오메가 T의 식으로 표시가 될 거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저항만의 회로는 간단해요. 그냥 직류를 하는 거나 교류를 하는 거나 실효값으로 그냥 계산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I 봅시다. I를 이제는 요 회로에서 코일만, 맞죠? 리액턴스만 줬다. 줬는데 교류를 흘리니까 어떤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를 거꾸로 얘기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이 아는 식을, 배운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I를 루트 2I 사인 오메가 T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극좌표로 하면 I 위상 각이 제로인 I 실효값은 I인 이런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배운 것 중에서 뭐 있어요? E는 L di dt가 있었나? 그래서 V를 거꾸로 얘기하면 L di dt로 표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기존의 크기는. 그래서 I를 이렇게 보내면 이런 식하고 매칭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di dt가 뭐야?
델타 I, 델타 T가 이거의 하나의 변화율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미분 개념이라고. 미분 개념. 그래서 미분은 몰라도 되는, 얘는 딱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자, 사인, 전기기능사인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얼마냐?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 됐나요? 자, 그래서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자, 요거를 di dt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코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가 2분의 파이 90도만큼 위상이 앞서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으면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 됐나요? 이미 제 교재에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미분을 하면은 루트 2 오메가 l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극좌표로 바꾸면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메가 r 크기는 오메가 li고 위상은 2분의 파이야. v가. 그렇다면은 z는 어떻게 되나? i분의 v지. 그러면 i는 크기는 i고 위상이 제로고 v는 크기는 오메가 li고 위상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파이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i 나누면은 오메가 l만 남죠. 그래서 오메가 l 위상 각도 2분의 파이. 이게 극좌표로 표시된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교좌표로 표시. j 오메가 l과 같은 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코일에다가 그 인덕턴스에다가 여러분이 전류를 흘리면 어쨌든 전기를 통하면은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고?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다시 얘기할까요? 자, 여기서 봅시다. 전류가 0도 같으면 전압은 없는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90도야. 90도 앞서는 거야. 그러면 전류는 전압을 기준해서 전류는 90도 뒤지는 거야. 됐나요? 항상 여러분 사용하는 것은 전류이기 때문에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앞서느냐 뒤지느냐를 따져서 진상이냐 지상이냐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인덕턴스만의 회로에 전류를 흘리면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뒤진다. 이것을 뒤진다고 하고 우리말로 지상이라 하고 또는 영어로 레그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인덕턴스가 뭡니까? 유도성 회로죠. 전자유도. 유도성 회로는 항상 지상 회로라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 J 오메가 L이라는 값으로 된다. 이거는 뭡니까? 실수입니까? 헛수입니까? 헛수죠. J가 들었으니까. 헛수의 임피던스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J 오메가 L이라는 저항을, 여러분 앞으로는 L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그것을 뭘로 바꾼다? 임피던스로 바꿔버려. J 오메가 L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계산하기도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콘덴사 정전 용량만의 혈을 한번 볼게요. 자, 콘덴사를 여기 해놓고 콘덴사 해놓고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려.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V를 예를 들어 V를 Vm 사인 오메가 T라 하자. 그러면 이거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로 되겠다,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럼 I는 T분의 Q 맞아요? Q는 CV 맞아요? I는 T분의 Q야. Q는 CV야. C는 상수야. 상수로 빼고 T분의 V다. 그죠? 그래서 T분의 V라는 얘기는 뭐야? 그거를 미분화시키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돼. 이게 뭡니까? 미분 개념이다. 그 얘기는 뭐냐? I는 C, dV, dt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미분, V를 시간으로 미분하라는 얘기지. 그럼 미분을 하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메가는 상수니까 빼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주파수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숫자예요. 60Hz 같으면 60Hz에 따라 정해지고 50Hz 같으면 50Hz에 따라 정해지는 숫자의 상수입니다. 상수입니다. 계통에 따라 정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메가는 밖으로 나와. 그래서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랬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루트 2v 오메가 코사인 루트 2cv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코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된다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왜? 코사인 오메가 t 2분의 파이 빠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i는 v가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라는 전압을 거니까 전류는 루트 2 오메가 c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지. 됐나요? 그것을 극좌표로 바꿔서 계산해 봅시다.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 i분의 v잖아. 자, 교류나 직류나 v는 ir, ohm의 법칙은 다 통합니다. 단지 숫자가 허수라는 거지. 됐나요? 어쨌든 i분의 v인데 i는 어떻게 돼? 극좌표 i는 크기는 i고 각도는 위삼각은 2분의 파이고 v는 크기는 v고 위삼각은 0도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나눠주고 맞아요? v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각도는 각도를 빼주니까 어떻게 돼? 요거는 결국 오메가 c분의 1에 마이너스 2파이가 된다 그지? 오메가 크기는 마이너스 c분의 1이고 오메가 c분의 1이고 마이너스 2파이가 된다 그지? 2분의 파이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로 해도 되고 그 쉽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분모를 j 오메가 c분의 1로 표시해도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자 콘덴사에서 교류 전류를 흘릴 때는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j 오메가 c분의 1 옴이라는 저항이 나온다. 임피던스가 나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되셨나요? 자, 정리합시다. 정전 용량만의 회로에서는 V가 크기는 V고 위삼각이 0도다. 그죠? 이걸 전류를 흘리니까 전압을 거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렀어? 크기는 오메가 CV고 맞아요? 각도가 위삼각이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의 위상이 앞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진상회로라고 그러냐. 다시 이걸 콘덴사는 용량이죠. 전하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죠? 용량성 회로니까 용량성 회로는 어떻게 된다고? 진상회로다. 진상이라는 뜻은 뭐야? 앞선다 또는 진상이다 또는 영어로 리드라 이런 뜻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 J 오메가 C분의 1 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교류가 쉬워지실 것입니다. 좀 복잡해지시나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한 곱이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전기의 한 70~80%는 이해하는 겁니다. 8분응선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RLC가 나왔습니다. 다시 R은 뭐야? R은 복소수로 나타내도 그냥 R이야. 왜 실수만 있으면 L은 뭐야? 뭐라 그랬어요? J 오메가 L. 왜 허수잖아. J 오메가 L이야. C는 뭐야? J 오메가 C분의 1이야. 항상 이게 넣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저항을 더하는 거나 직렬이나 병렬이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식만 다르다 이거지. 되셨나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L 직렬해 보세요. 가장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대표적이고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게 RL 직렬회로입니다. RL 직렬. 자, RL 직렬회로를 보시면은 자 보자. 자, R 회로 LL 직렬을 했다. 그럼 뭐야? V는 VR 플러스 VL이 이렇게 되나요? Z는 어떻게 돼요?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된다. 왜? 위에 게 R이잖아요. 구태여 지금 제가 놨던 식을 안 해도 I분의 V고 I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 I고 이렇게 안 해도 결국 뭔 얘기야? VR은 IR이고 또 VL은 I 곱하기 J 오메가 L이지. 이해됐나요? 그걸 식으로 놨을 때 그걸 합하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결국 Z 임피던스는 뭐야? R 플러스 J 오메가 L. 여러분은 이런 계산을 거치지 않고라도 무조건 알 수 있다. Z는 얼마? R 플러스 J 오메가 L. 눈에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야. 이걸 고민하고 외울 필요가 없어. 자, Z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거 복소수 삼각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복소수를 삼각함수로 표시해야 되잖아. 얘 Z라는 놈은 오른쪽 그림 봐. 위에 오른쪽 그림. 여기 R이라는 실수 성분이 있고 XL이라는 허수 성분이 있다. 그지? 그래서 Z가 이건데 이거는 뭐야? 크기는 Z고 각도는 C다. 이걸 표시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뭡니까?
이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Z는 루트 R제곱분의 오메가 1제곱. 삼각함수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또 시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1. 이런 Z다는 걸 알지. 그래서 여러분은 RL 정리를 하다가 그럼 뭐야?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1이다. Z는 뜻이 뭔데? 크기는 R 플러스 오메가 1 제곱이다. 또 시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1이다. 요렇게 계산하고 계시면 간단합니다. 요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끝납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RLC 직렬회로 한번 해봅시다. RLC 직렬회로. 자, RLC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보세요. Z는 어떻게 나타나요? R 플러스 J 오메가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됐나요? 그러면 J 오메가 C분의 1은 뭐하고 같다고?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하고 같다고. 그거는 교재에 풀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R 플러스 J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런 임피던스가 나온다. 이거 뭐라고? 임피던스라 그랬어. 됐나요? 임피던스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 크기는 뭐야? 이 크기는? 크기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항상 실수 제곱 플러스 허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다. 그지? 합해서. 그 다음에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Z의 크기가 시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라디안이다. 됐죠? 근데 요것은 나중에 교재에는 다 있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시타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왜?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지?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시타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면 진상 맞아요? 마이너스면 0이면 동상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다고? 지상이 되겠지. 되셨나요?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피던스가 진상이냐 영상이 동상이냐 영상이냐 위삼각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에 따라서 I가 진상이냐 지상이냐 동상이냐 진상이냐 되겠죠. 그것은 따로 따져보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정도로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RL 병렬회로인데 병렬회로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저항의 병렬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렬보다 훨씬 복잡하잖아. 왜? 진분수로 계산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자 RL 병렬회로 그러면 뭐야? 병렬로 해보면 뭐야? R분의 1 분의 1이죠.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1 됐나요? 왜냐면 요거 마이너스 J는 뭐야? J 오메가 L분의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1이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지. 됐네. 그 정도면 얘기할게요. 또 RLC 병렬회는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야. Z는 그거 분의 1이야.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내는 분의 1의 형태로 나는 게 될 거죠. 됐나요? 그래서 뭐 이게 용량성 회로냐 유도성 회로냐 그게 따라 다르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를 제가 좀 미리 하는 게 좋았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RLC 회를 계산하려니까. 자, 임피던스는 뭐라? Z는 임피던스라고 그랬다, 그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된다고 복수적으로? R, 레지스턴스, 플러스 JX, 리액턴스로 표시됩니다. 됐나요? 요거를 우리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쩌다가 기초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 Y는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인데 이건 뭐야? Z 역수죠. 그럼 G 플러스 JB, 컨덕턴스 플러스 JB, 서세턴스로 나타낸다는 걸 알고 계시고 항상 Y로 표시된 수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임피던스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RLC 병렬회의 어드미턴스를 얘기해 봅시다.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돼? 아까 임피던스를 얘기하면 뭐야? Z는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분의 1로 해야 됐지. Y는 그래 하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더해버려도 되잖아. R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L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 분의 1이니까 J 오메가 C 되죠. 그렇게 그냥 더해버리면 된다. 이건 단지 단위가 뭐라고? 모라고.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공진 얘기합시다. 공진. 자, RLC 직렬 공진 합시다. 직렬 공진. 자, Z를 직렬하면 어떻게 된다고?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오음이 된다. 그지?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건 이제 구할 수 아실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0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실수로 돼버려, 실수로. Z가 임피던스가 실수 R만 남아. 됐나요? R만 남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허수 성분이 임피던스가 제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뭘 한다? 공진이라, 공진이라 하는데, 공진이라 할 조건이 뭡니까? 이제 공진 주파수를 각속도를 오메가 제로라고 표시할게.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L는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다. 됐나? 그러면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이다. 또는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것이 공진 조건이야. 요거는 간단하죠. 임피던스 말만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회로 한번 보세요. 회로 보세요. 회로 보시면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있는데 코일과 콘덴서의 임피던스가 같아버려. 그런데 위상이 180도로 차이가 나. 그런데 그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리면은 L과 C 간에 서로 오자미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자기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류를 더 흘리지 않는 거야. 뭔 얘기야?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못한다. 이게 자기들끼리 놀고 앉아서. 그러면 얘가 저항이 없는 거하고 같다 이 소리입니다. 왜? 허수가 없어졌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면 총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R로서 최고 작아지는 거야. 임피던스의 크기가 제일 작아지면 어떻게 돼? 회로의 전류는 제일 커지는 거야.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L과 C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간적으로 전압이 이 원 전압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생겨. 그걸 전압 공진이라 그래. 그래서 RLC 직렬 공진은 전압 공진이다. 임피던스가 제일 작아진다. 그 다음에 회로 전류가 제일 커진다. 그게 문제로 나와요. 되셨나요? 제가 공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적 공진뿐만 아니라 기계적 공진, 무슨 공진 다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병렬 공진 얘기해요. 병렬 공진. 자, 병렬 회로가 있어. 그러면 Y는 어떻게 돼? R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될 것이다. 이것은 뭐 계산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다시 R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L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야. 그죠? 그러니까 J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공진 조건은 어떻게 돼?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1이 제로면 되면 되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진 조건은 2파이 루트 LC로 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돼?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리니까 L과 C가 180도 차이가 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전류 순환이 돼버려. 그래서 다른 회로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 됐나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병렬은 연결을 하면 할수록 임피던스가 작아지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임피던스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렬 공식에서는 임피던스가 제대로 되고, 그러면 회로의 전류는 최소가 되고. 됐나요? 그 대신에 전류 공전이 난다. 왜?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 흘렀다가 회로 그 안에서 하다 보면 원래 회로의 전류하고 이 전류가 합쳐서 엄청난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이걸 뭐야? 전류 공전이란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RLC 병렬 공전은 전류 공전이고, 또 뭐라고? 임피던스가 최대로 되고 회로 전류가 최소로 되고, 공진 조건은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 정도만 하면은 일단 교류회로 전반적으로 제가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